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46쪽 그리고 147쪽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별의 광도 그리고 별의 크기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결국 지난 시간 별의 표면 온도와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어떤 별의 반지름, 즉 크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별의 표면 온도를 알아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별의 반지름,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표면 온도뿐만 아니고 그 별의 광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를 아는 방법은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광도를 알게 되는 것은 오늘 공부를 할 내용입니다. 그럼 광도는 단위가 와트입니다. 와트. 자, 다시.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광도입니다. 광도. 광도는 밝은 정도인데, 광도는 이쪽에 굵은 글씨로 나와 있죠. 광도는 별이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도의 단위는 와트입니다. 와트. 그리고 단위 시간 동안 세컨드 1초에 얼마만큼의 에너지, 몇 줄의 에너지를 내놓느냐, 이게 바로 광도의 단위인 와트가 되겠습니다. 별이 일정한 시간 동안 방출하는 총 에너지의 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별이 있으면 별의 단위 면적당 나오는, 단위 시간당 나오는 에너지를 알고 별의 전체 면적이 얼마가 되는지 그것을 알면 별의 광도를, 총 밝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별의 단위 면적당 나오는 에너지를 우리는 E라고 할게요. 이 E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E라고 하는 녀석은 단위가 에너지인데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의 총 광도를 알기 위해서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나오는 이 E라고 하는 양의 별의 면적을 겉 넓이를 곱해주면 됩니다. 다시 쓰면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나오는 에너지의 별의 겉 넓이라고 하는 4파이 R 제곱, 여기서 얘기하는 R은 별의 크기입니다. 별의 반지름.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녀석은 단위가 몇 미터 제곱으로 나올 거고, 이쪽에 나와 있는 녀석의 단위는 아까 했죠. 줄 퍼 제곱미터 세컨드. 그러면 이쪽 두 개의 단위를 곱하면 미터 제곱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줄 퍼 세컨드라고 하는 별의 광도인 와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별의 광도를 구하는 방법은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나오는 에너지에 별의 겉넓이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광도와 관련 있는 개념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본문을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광도는 별을 모두 10파섹의 거리에 있다고 가정하여 나타낸 절대 등급을 비교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 파섹이라는 것은 거리의 한 단위입니다.
별을 일정한 거리에 있다고 가정하여 나타낸 절대 등급을 비교하여 별의 광도를 알 수 있는데, 어떤 별의 절대 등급을 알아내려면 먼저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 거리를 아는 방법은 연주시차를 측정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주시차란 요거예요. 태양이 있고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반년이 지나서 이만큼 이동해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에 가까이 있는, 즉 지구에 가까이 있는 별은 지구가 반바퀴 공전하면서 이쪽에 있었다가 이쪽으로 오게 되는데, 이 별은 가만히 있으니까 1월 달에 본 이 별은 하늘에서 여기에 위치할 것이고, 반년이 지나서 7월에 본 별은 이쪽에 위치할 것입니다. 이만큼의 각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차이를 우리는 시차라고 하고, 이 각의 절반에 해당되는, 여기죠. 절반에 해당되는 각, 이 각을 우리는 연주 시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이 더 멀리 있을 경우 이 연주 시차의 각은 더 작아지겠죠. 연주 시차는 별의 지구와 별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별이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연주 시차 값은 작아지죠. 그래서 연주 시차를 정의해 보면, 이 연주 시차가 1초일 때 지구에서 이 별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를 우리는 1파섹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별이 10파섹 떨어져 있으면 이 연주시차라고 하는 녀석은 1초에 10분의 1인 0.1초가 되겠고요. 그래서 연주시차는 P초분의 1이 어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별의 거리, 단위는 파섹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연주시차가 0.1초다. 그러면 거리는 10파섹이 되고, 연주시차가 1초다. 그러면 별까지의 거리는 1파섹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반년 동안 별이 천구에서 이동한 이 거리를 측정하고, 각거리를 측정하고, 이 각의 절반을 취하면 별의 연주시차를 구하고, 연주시차를 역수를 취하면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별의 거리는 연주시차를 이용해서 측정한다 라는 얘기를 했고, 자, 다시 위에서부터 볼게요. 어떤 별의 절대 등급을 알아내려면 먼저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이때는 연주시차를 측정해서 연주시차의 역수를 취해서 구할 수 있다. 그런 다음 별을 관측하여 알아낸 겉보기 등급과 별의 거리를 이용하여 계산하면 절대 등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급이 나오는데, 등급이 두 가지가 있어요. 등급은 겉보기 등급도 있고, 겉보기 등급은 스몰 m으로 적고요. 그리고 절대 등급은 우리는 대문자 m으로 적습니다. 이런 관계식이 있어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차는 5
로그 D 마이너스 5. 여기서 D에서 5를 빼는 게 아니고 전체에서 5를 빼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 등급이 5등급인 다시 겉보기 등급이 5등급입니다. 그리고 절대 등급이 5등급이에요. 그러면 이때 별의 거리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볼게요. 그럼 식 그대로 써볼게요. 자, 스몰 m 겉보기 등급에서 5 등급을 빼면 5 로그 D에 빼기 5가 되죠. 그래서 좌변은 0이 되고 결국은 우변이 0이 되기 위해서는 D는 10이 될 겁니다. 이 D의 단위는 파섹이라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겉보기 등급은 절대 등급과 같을 경우, 다시 말하면 별까지의 거리가 10파섹 떨어져 있을 때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 광도는 별을 모두 10파섹의 거리에 있다고 가정하여 나타낸 절대 등급이다 라고 했고요.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쪽에 관측자가 있습니다. 관측자가 있고 별이 이쪽에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별의 연주시차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했는데 이때의 별의 거리가 10파섹이다 라고 하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은 같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절대 등급이 5등급이다 라고 했을 경우, 두 번째 경우는 동일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별이 있는데 그 별은 조금 더 밝습니다. 그럼 이때는 별의 겉보기 등급과 동일하게 10파섹 떨어져 있으니까 겉보기 등급 다시 별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은 같을 테고 별이 더 밝으니까 예를 들면은 더 밝은 별은 숫자가 작은 것입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밝은 등급이에요. 마치 우리가 3등보다 2등이 더 잘하고 2등보다 1등이 더 잘하는 것 같이 5등급의 별보다 1등급의 별이 더 밝은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했고요. 그럼 이번에 별이 동일하게 있지 않고 만약에 조금 더 가까운 쪽에 있다. 그러면은 이때 첫 번째 경우랑 동일한 M이 절대 등급이 5등급인 별이 있다. 이러면은 이때 이 별은 10파섹에서 5등급이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더 가까이 별이 오게 된다면 5등급짜리 절대 등급의 별은 5등급보다 더 밝은 별로 보일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한 2등급으로 밝게 보이겠죠. 자, 또 다른 경우 관측자가 있고요. 별이 이번엔 10파섹보다 더 멀리 있습니다. 이 별은 실시 등급이 겉보기 등급이 5등급입니다. 그런데 이 별은 10파섹보다 더 멀리 있기 때문에 다시 할게요. 미안합니다. 이 별은 첫 번째 경우랑 동일하게 절대 등급이 5등급인 별이었습니다. 그런데 10파섹보다 더 멀리 있는 별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등급은 5등급보다 큰, 예를 들면 8등급 이 정도로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등급에 대한 크기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겉보기 등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이 식을 그대로 적용을 다시 해본다면은 문제를 하나 더 내볼게요. 겉보기 등급이 10등급입니다. 그리고 그 별까지의 거리가 100파섹입니다. 이럴 경우 이 별의 절대 등급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볼게요. 자, 식 다시 한번 써보면 m-m은 5 로그 d에 빼기 5입니다. 이때 실시 등급이 다시 겉보기 등급이 10이었고 m은 우리가 구하는 거고 d에 거리 d에 100 집어넣으면 되죠. 빼기 5 하면 우변 정리하면 숫자 5가 되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절대 등급은 5등급이 되겠죠. 5등급이 되겠죠. 5등급짜리 별이 원래 10파섹에서 5등급으로 보이는데 100파섹에 갖다 두니까 10등급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절대 등급을 알아내면 절대 등급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등급인 별이 있어요.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의 절대 등급과 비교를 하면 별의 광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잘 보세요. 예를 들어 태양은 절대 등급이 이만큼인데 태양보다 절대 등급이 한 등급 작다. 등급이 작을수록 더 밝다라고 했어요. 태양보다 한 등급일 때 2.5배가 밝다라고 합니다. 2.5배. 이거는 이런 관계식이 있는데 이거는 생략하고요. 이것만 알아두세요. 자, 별이 한 등급 차가 난다. 그러면은 광도는 2.5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절대 등급이 5등급인 별이 있습니다. 그럼 절대 등급이 4등급인 별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이때 광도가 L1이라고 하면 이때 4등급인 별은 광도가 L2인 별은 광도가 L2인 경우 얘는 5등급인 별의 광도보다 2.5배가 밝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총 이어서 적으세요. 5등급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광도는 100배가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2.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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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5등급이니까 한 등급이 2.5배니까 한 등급, 두 등급, 세 등급, 네 등급, 다섯 등급이라면은 100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5등급 차이다. 그러면 100배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M3인 별이 0등급짜리가 있다. 그러면 L3라는 별의 광도는 L1의 광도보다 100배가 더 밝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5등급, 마이너스도 있어요. 마이너스 5등급이다. 마이너스 5등급은 첫 번째 숫자 1별 5등급에 비해서 몇 배가 밝을까?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도록 하세요. 100배 또 100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은 만배가 차이가 나는 거죠.
L1에 비해서. 자, 이렇게 별의 광도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나오는 총 에너지가 5등급 차이다 그러면 100배나 더 많은 단위 시간당 에너지를 내보내는 별이다 라는 걸 알게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별의 광도를 구했으면 이제 별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별의 크기가 있어요. 크기. 별은 일반적으로 점처럼 관측이 된다. 이는 별의 크기에 비해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가 훨씬 멀기 때문에 관측이 안 되고 그냥 점으로만 보이는 거죠. 따라서 천문학자들은 별의 크기를 직접 측정하기는 힘드니까 다른 방법으로 알아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는 계산을 통해서 알아내는 건데, 이런 식이 있습니다. 이런 식. 아까 초반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단위 면적이 있는데 별의 단위 면적에서 이쪽에 확대해서 나타냈는데,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나오는 에너지의 양을 우리는 E라고 했어요. E. 그리고 이 E에다가 전체 구의 건널비를 곱했거든요. 이 건널비는 4파이 별의 반지름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건널비가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쪽에 있는 시그마 T 4제곱, 4제곱은 4파이 R제곱에 시그마 T 4제곱이 있는데, 여기 있는 시그마 T 4제곱은 얘가 바로 우리가 아까 썼던 E입니다. E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나오는 에너지니까 얘는 뜨거운 물체에서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E는 온도와 관련이 있는데, 온도 4제곱과 관련이 있고 어떤 특정한 계수가 있습니다. 얘는 시그마라고 합니다. 시그마. 이제 이 이야기가 위에 나옵니다. 자,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고 있는데,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에 따르면 별이라고 하는 흑체, 별은 단위 시간에 단위 넓이당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 아까 E라고 했죠. E는 온도랑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밝혀냈는데요. E는 온도 4제곱에 비례한다. 앞에 있는 시그마는 이런 하나의 상수입니다. 상수. 주어져 있는 값이에요. 정해져 있는 값입니다. 5.67에 10의 -8 제곱의 와트 퍼 제곱미터,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그죠? 나오는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는 온도 4제곱에 비례하니까 온도의 단위는 이때 켈빈입니다. 켈빈을 4제곱하니까 켈빈 4제곱이 되고, 이쪽에 있는 켈빈 4제곱과 곱하면 서로 없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남는 게 단위 면적당 나오는 에너지, 여기만 남겠죠. 여기만. 이 E라고 하는 값은, E의 단위는 와트 퍼 제곱미터. 다시 쓰면 와트 퍼 제곱미터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와트 퍼 제곱미터 E라는 녀석에서 이 분모에 있는 제곱미터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널비를 곱했던 거죠. 이 건널비가 4파이 R제곱이었고요. 자, 이 식은 꼭 알아둬야 됩니다. 이 식은 꼭 알아두세요. 이 식은 별표 많이 하겠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쪽 본문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해 볼게요. 별은 구형이다. 그러므로 별이 단위 넓이당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에 건널비를 곱하면 광도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별의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표면 온도를 알고, 그리고 광도를 알아내면 별의 반지름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광도를 알아내는 방법은 별의 절대 등급을 구하면 되는데, 절대 등급은 별의 거리를 측정을 하고 다시 거리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별의 등급과 거리를 알면 별의 광도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잘 알고 있는 태양의 절대 등급 잘 아니까 태양의 절대 등급과 몇 배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광도는 몇 배다 라고 해서 광도를 구한다. 이때 겉보기 등급은 실제 그냥 망원경으로 관측해서 등급을 알면 되고, 이때 거리는 연주시차를 이용한다. 그리고 연주시차는 P라고 보통 쓰는데, 연주시차는 거리의 역수다. 이때 거리는 파세기고 연주시차는 초다. 이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거 중요한 가장 핵심 문장은 요겁니다. 여기 있죠. 색을 따로 한번 칠해 볼게요. 네, 따라서 별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표면 온도를 알아내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흡수선 그리고 분광형 배웠던 거 그겁니다. 알아내고 등급과 거리를 바탕으로 광도를 알아내면 별의 반지름을 추정할 수 있다. 이때 광도를 알아내는 방법은 등급을 먼저 구해야 되고, 등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별의 거리도 알아야 되고 겉보기 등급도 알아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것을 문제로 한번 적용해서 풀어볼 수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문제는 조금 간단한 문제고요. 자, 태양의 광도는 3.9 곱하기 10의 26 와트. 네, 이거 지워볼게요. 태양의 광도 우리는 태양은 보통 기호를 동그라미에 점을 찍습니다. 자, 광도는 L이라고 쓰고요. 그래서 태양의 광도는 L의 점 이렇게 찍으면 되고, 태양의 표면 온도는 템퍼러처니까 태양의 온도 이렇게 하면 되고, 태양의 반지름은 대문자 R로 적습니다. 레디어스. 그래서 태양의 반지름. 자, 이쪽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이후에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용이 아주 길었습니다. 집중해서 듣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꼭 다시 되감아서 영상을 다시 또 봐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